네, 정양석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요즘 신문 보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보수 언론 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장관을 많이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께서는 제 해석에 의하면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좀 드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국과 당당한 협력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 국격이 훼손당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 질문에서 산불 이란에 대해서 황구시보가 한 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란 제안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사를 공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23일 날 특파원 간담회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굴욕 외교라 하는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장관님 장관님을 좀 힘들게 하는 사항이, 어제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전에 통보 받으셨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땠어요? 그 브리핑을 이제 콩센유하고 소위 했고, 발표는 장관께서 하신 셈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소위 오해를 해명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셨는데, 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아신다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산불 용어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건 중국 용어다. 두 번째, 내가 자기 협상자 본인 이름을 넣는 것은 양해했는데, 그건 사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겠다는 전제로 내가 양보한 거다. 세 번째, 이번 협상은 중국이 많이 양보하고 한국이 승리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좀 꾸짖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우리 장관님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산불 협상에 관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 그건 모호하게 표현했어야 됐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 시인을 했어요. 근데 이 모호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을 장관께서는 용감하게 그냥 결국은 읽으신 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했는데 사전에 어레인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건 말 못하겠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또 한 번 우리 청와대가, 그래 내가 협상의 주체고 외교부는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다, 외교부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 사살한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남관표 차장이 기자 간담회 하겠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시작은 못했지만 수습이라도 내가 하겠다, 제발 청와대 나서지 말아달라 라고 나는 했어야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게 외교부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협상 당사자가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고, 또 중국에서 더군다나 내용도 그렇죠. 국내 언론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남관표 차장이 비보도를 전제로 간담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자회견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잘못된 거 국민들 앞에서 후련하게 제가 협상 당사자인데 그건 협상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오늘 내용도 모르고 정말 잘 모르는 우리 장관 계속 언론에 얻어맞고 있는데 또 애처롭기도 해요. 나는 장관보다 차라리 남관표를 우리 증인 채택해서 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관님 도대체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형식도 또 적절하지 않는 시점에 나서서 외교부를 또 한 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장관 화 좀 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남은 시간은 보충드릴게요. 네,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협상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심의관급에서 계속 참석을 했고 계속 브리핑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남관표 차장은 아시다시피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협상력에서나 사안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면밀한 준비를 갖고 협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그 계속 언론에서 질문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협상을 주도한 입장에서 좀 더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제 백브리핑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보도된다는 전제로 백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것에 좀 의아스럽습니다. 공개는 다릅니다. 자존심 있어야지.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정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논의하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평창올림픽 전후 52일간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도 이 평창 평화올림픽을 위한 전 세계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이 기간 동안 남북 간 군사협력을 상호 중지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노력하느냐에 많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7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설득할 대북 특사를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전체를 논의할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한 가지만 원포인트로 논의하고 잘 추진하기 위한 특사를 보내는 것은 고려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원포인트로 한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특사라고 하는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상징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의 또 입장 같은 것도 감안해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나간다라는 입장으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과 관련해서 뭐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답변을 지금 들을 거로 기대한 건 아닙니다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사 개최지인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발대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그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평화공세든 체제선전이든, 과연 체제선전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 원포인트 대북 특사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사가 그러면 주무장관인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강원도지사라든가 이런 것을 꼭 특사의 자격이 아니래도 보내서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색된 남북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데도 대화 창구가 없다 보니까 확성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현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로 의존성에서의 탈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변화나 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입구로 삼아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얽힌 실타리를 푸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정말 창의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받으셨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땠어요? 그 브리핑을 이제 콩센유하고 했던 소위 했고 발표는 장관께서 하신 셈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소위 오해를 해명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셨는데 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아신다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산불 용어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건 중국 용어다. 두 번째, 내가 자기 협상자 본인 이름을 넣는 것은 양해했는데 그건 사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겠다는 전제로 내가 양보한 거다. 세 번째, 이번 협상은 중국이 많이 양보하고 한국이 승리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좀 꾸짖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우리 장관님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산불 협상에 관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 그건 모호하게 표현했어야 됐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 시인을 했어요. 근데 이 모호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을 장관께서는 용감하게 그냥 결국은 읽으신 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네, 정양석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요즘 신문 보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보수 언론 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장관을 많이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께서는 제 해석에 의하면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좀 드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국과 당당한 협력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 국격이 훼손당하고 자존심이 많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했는데 사전에 어레인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건 말 못하겠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또 한 번 우리 청와대가 그래 내가 협상의 주체고 외교부는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다. 외교부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사살한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남관표 차장이 기자 간담회 하겠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시작은 못했지만 수습이라도 내가 하겠다. 제발 청와대 나서지 말아달라. 라고 나는 했어야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게 외교부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협상 당사자가 상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 질문에서 산불 이란에 대해서 황구시보가 한 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란 제안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사를 공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23일 날 특파원 간담회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굴욕 외교라 하는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장관님 장관님을 좀 힘들게 하는 사항이 어제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